어,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 준비하시라고 잠깐 소회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에 광주 5.18 민주화운동 국립묘지를 참배했습니다. 광주시장, 전남도지사, 그리고 전남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 전북도당위원장 등 몇 분 정도 됐죠? 아까 의원님들이 한 20여 분 정도 됐나요? 네, 한 20여 분 정도 분과 광주 5.18 영령께 참배 인사드리고 왔습니다. 제가 오늘 5.18 묘역부터 좀 갔다 와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 제가 대학 2학년 때 1986년도 제가 대학 학부사 기자로 2박 3일 르포 기사를 쓰러 광주에 처음 갔습니다. 망월동 구미역에서 열사들의 무덤을 보고 또 묘역에 참배해 온 전남대 의대생들과 함께 충장로에서 같이 목 놓아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 그리고 살았어도 부상을 입은 5.18 부상자들과 인터뷰도 하고 하면서 제 인생이 그때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르포 기사 원고지 한 40몇 가량을 썼는데 제가 그때 뽑은 제목이 5월 광주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썼던 제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광주 5.18 민주화운동이 6년째 지난 해였는데 아직까지 제가 썼던 그 제목이 마무리되지 않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서 영령들께 죄송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한강 작가가 말했듯이 과거가 현재를 도왔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했습니다. 1980년 5월이 아니었다면 2024년 12월 3일의 밤은 우리가 결코 무사하지 못했을 거다 생각을 했고 12.3 내란을 막아주신 5.18 광주 민주영령들께 정말 감사했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켜준 광주 영령들께 먼저 인사드리고 당대표에 출마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해서 광주를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서 있는데 질문이 없으면 제가 그냥 가도 될까요? 네. 네. 오늘 당대표 출마를 결심하게 된 시기적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3년 전에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당대표를 꿈꾸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꿈이 좌절되면서 저의 꿈도 미뤄야 했고, 그래서 당시 이재명 대표에게 저는 당대표에 출마하지 않을 테니 당대표에 출마하시라고 권유를 하고 저는 최고위원에 출마했습니다. 그리고 1년 전에는 총선 후에 여러 가지 민심과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을 고려해 봤을 때 또 다시 제가 당대표에 나가는 것보다는 이재명 대표가 연임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제가 제일 먼저 연임을 하십시오. 저는 이번에도 당대표를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게 제가 공개적으로 말하기 훨씬 이전에 당대표 연임을 제가 권유를 했고, 또 그것이 운 좋게도 연임을 하셨고 또 그 결과로 이재명 대통령 당선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되셨기 때문에 3년 전부터 생각해 왔던 당대표에 도전하겠다는 생각은 일찍부터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원내대표 선거도 끝났기 때문에 오늘
5.18 국립묘지를 참배하고 오후에 당대표 출마선을 하는 것이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당원 주권 시대를 열겠다고 하셨는데 네. 당원들도 여러 의견이 많겠지만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을 좀 강조를 하셨잖아요. 네. 당 대표 입장에서 좀 당원들의 의견 말고 듣겠다는 통합과 좀 배치될 수 있다는 좀 의견이 있는데 통합과 당원 주권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은. 네. 더불어민주당이 강해야 되고 강한 민주당을 만들려면 당원이 강한 민주정당이 돼야 되고 그러려면 당원의 주권 행사가 전면적으로 보장 실현되는 그런 정당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것이 대의원 제도는 유지하되 대의원에게 주어지는 권리당원 한 표대 뭐 20표, 30표, 40표 하는 이런 것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다 1인 1표제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민주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을 조속히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당원들에 의해서 또 국민들 유권자들에 의해서 국회의원도 선출되는 겁니다. 당원의 권리가 강화되는 것은 국회의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저는 강화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보면 더 큰 통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검찰 개혁 말씀하시는데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검찰청 폐지 같은 법안이 발의됐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 어떤 방향을 생각하고 계세요? 검찰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는 몇 년 전부터 계속 논의해왔던 사항이고 그다지 어렵게 우리 당내의 의견은 빠른 시일 안에 수렴이 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지금 몇몇 의원들이 발의한 것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고요.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여러분들 기자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세한 조정은 필요할 수 있겠으나 큰 방향은 그대로 쭉 밀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소의 주민입니다. 수직적인 당정 관계로 가지 않기 위한 보관 같은 게 있으시죠? 당은 당의 역할을, 정부는 정부의 역할을, 대통령실은 정부의 역할을 다할 때 가장 좋은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기계적으로 수직적이다, 수평적이다 나눌 수 있는 부분도 애매모호하고 그리고 각자 역할을 다 하다 보면 결국은 조정 조율하는 기능을 통해서 충분히 한 호흡으로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검찰 개혁 외에도 산업 개혁, 언론 개혁, 헌재 개혁 과제를 제시해 주셨는데 네. 구체적인 개혁 안이나 방향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내용, 방향 이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당대회 즉시 TF를 뿌려서 거기서 안을 내고 그리고 당원과 의원들 간의 토론을 통해서 정리되는 대로 입법 발의하면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네, 더 질문 없으시죠? 마지막. 머니투데이 운영. 네. 이번에 출마 결심하시고 네. 대통령께 좀 위지를 전달하신 바가 있는지 궁금하고 네. 야당과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할지도 같이. 제가 세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당대표의 대선 이후에 출마할 것이라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아마 익히 잘 알고 계셨으리라 생각하고 공개적으로 어쩔 수는 없는 일이지만 마음속에서 응원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건강하고 강한 야당이 상대적으로 건강하고 강한 여당을 만듭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야당도 하루빨리 조속히 전열을 정비하고 하나 된 모습으로 협상 파트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정치라는 것이 또 여의도, 특히 여의도 정치라는 것이 어떤 일방이 한 일방을 제압하고 완벽하게 승리하는 100대0 게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그것을 원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인 방향 속에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식물국회, 또 너무나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동물국회, 이런 것은 우리가 지양해야 될 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만 맞춰도 되겠죠? 네, 고맙습니다. 네. 네.